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통일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일교가 요즘에 위기에 몰렸다고 하죠. 통일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최대 위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위기가 시작됐는데 그 위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됩니다. 일본에서 위기를 맞은 것과 어떻게 보면 이유는 똑같아요. 정치권에 돈을 뿌렸다. 정치권, 특정 정치인을 신도들을 동원해서 지지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정치인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넣어서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했다. 뭐 이게 일본에서 문제되고 있는 통일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통일교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유착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김건희한테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샤넬백도 갖다 바치고 목걸이도 갖다 바치고 옷도 갖다 바쳤다고 하죠. 그리고 돈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통일교는 YTN과 그 다음에 공적 원조라고 하죠. ODA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캄보디아죠. 이를 두고 김건희가 캄보디아에서 이른바 그 빈곤 포르노를 찍었던 이유가 결국 통일교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통일교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갖다 바친, 김건희한테 갖다 바친 뇌물들, 이것들이 하나씩 둘씩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 학자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통일교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반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극우 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의 주요 정치인을 이용한다. 정치인한테 돈을 뿌렸나요? 미국 극우도 결국 통일교의 돈을 받았던 건가요? 자, 특검 수사로 위기에 몰린 통일교가 셀프 여론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3일 전 조선일보 계열사죠. 조선비즈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깅그리치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이재명 정부를 비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깅그리치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극우 인사들 중에서도 아주 극우, 최악의 극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보다도 더 심각한 극우라는 말도 나와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 클린턴 대통령 있었죠.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설쳤던 사람이 바로 이 깅그리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부터 미국 극우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이 극우의 상징적인 인물이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맹비난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이미 가짜 뉴스라고 확인된 것까지 시비를 거는 거죠. 솔직히 약간 아찔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했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다면, 그러고 있는데 이 깅그리치가 이런 칼럼을 썼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이 깅그리치가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에 기고를 하자마자 이
곧바로 조선일보에서 받았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총동원하죠. 맨 처음에는 조선비즈에서 기사를 쓰더니 그 다음에는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쓰고 오늘은 TV조선에서 또 같은 기사를 내보냅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더니 깅그리치는 한 번밖에 칼럼을 안 썼는데 3번씩 우려먹는 신공을 발휘한 겁니다. 와, 이 개새끼들. 뿐만 아닙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설치니까 곧바로 여기저기에서 받아 쓰는 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깅그리치라는 사람은 워싱턴 타임스에 칼럼을 내서 한국이 법치주의로 회귀해야 한다라는 식의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니나 잘해 이 새끼야. 이 깅그리치는 당시 미국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클린턴을 탄핵했다라는 비판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패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뉴트 깅그리치, 참 아우 개새끼. 이런 기사를 썼고 이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국내 극우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극우들은 깅그리치의 이 칼럼에 환영 정도가 아니죠. 열광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주 극우로 유명한 펜앤마이크에서 깅그리치 이 칼럼을 인용을 했고요. 자유통일당은 곧바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깅그리치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깅그리치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주 국내 아스팔트 극우들이 난리가 난 거야. 마치 트럼프한테서 듣고 싶었던 얘기를 깅그리치가 대신해 주니까 깅그리치를 마치 트럼프의 무슨 스승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자, 웃기지 말라 그래. 뉴트 깅그리치하고요, 트럼프는 사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상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서 깅그리치가 트럼프의 무슨 고문으로서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아니에요. 깅그리치는 트럼프하고는 똑같이 극우이긴 하나 안 친해요. 깅그리치는요, 트럼프가 품격 없다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깅그리치 같은 사람이 소위 말하자면 위선 떤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 사이는 안 좋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깅그리치의 이 칼럼을 국내 극우들이 받아서 아주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이 깅그리치 칼럼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여론전에 나설 걸로 보여요. 아마 오늘부터 시작일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 떠버리고 있고 조선일보가 이 깅그리치 칼럼을 3번씩이나 우려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앞으로 계속 깅그리치를 이용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 할 것이다 라는 건 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을 흔들고 난 다음에는 트럼프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정부를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비토하게끔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순서를 준비한 건데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깅그리치 하원 의장, 전 하원 의장이에요. 이 깅그리치가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에 기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워싱턴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는 뭐 하는 회사죠? 워싱턴 타임스라는 회사는 통일교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오늘 JTBC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죠.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워싱턴 타임스에서 깅그리치의 이 칼럼이 나온 것은 사실상 통일교의 영향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타임스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통일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건 극우 정도가 아니라 얘들은 뭐 신정국가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워싱턴 타임스.
라는 곳에 깅그리치가 기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결국 깅그리치의 이 칼럼은 통일교가 기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서 제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다. 비즈조선에서 보도했다. 조선비즈에서 보도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제로 이 깅그리치 하원 의장, 전 하원 의장의 칼럼을 제일 먼저 보도한 곳은 딴 데예요. 실은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았어. 제일 먼저 보도한 거는 딴 데입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네, 바로 세계일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세계일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일보도 사실 통일교가 운영하는 통일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통일교 신문이잖아요. 국내에서 통일교의 입장을 제일 앞장서서 선전하고 있는 놈들이 바로 이 세계일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통일교 신문에서 처음 기사가 나고 그걸 한국에 있는 통일교 신문에서 받아 쓴 거죠. 통일교끼리 끼리끼리 해먹은 거지. 마치 외신 보도를 국내 언론이 받아 쓴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둘 다 통일교 신문이었던 거야. 결국 뭡니까? 통일교가 장난쳤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통일교가 장난친 거예요. 야, 이 개새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친 겁니다. 참, 야, 사실상 이게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뭐 좀 세게 얘기하면은 한국에 있는 이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세계일보가 기사를 내고 한국에 있는 세계일보가 받아 썼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예,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사기라고 하죠. 자작극이라고 합니다. 자작극. 예, 이거 자작극인 거죠. 통일교의 자작극입니다. 통일교는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이렇게 자작극, 유치한 자작극까지 펼치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저 난리를 칠까요? 뻔하죠. 그렇습니다. 통일교 얘네들 지금 아시다시피 위기입니다. 자, 지금 통일교는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뇌물을 김건희한테 갖다 바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지금 당장 대가성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기소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건 뇌물이죠. 김건희, 윤석열한테 돈을 갖다 바친 겁니다. 자, 보세요. 통일교가 지난 대선 총선 때 국민의힘 시당 도당에게 2억 원의 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은 총선 때도 전달되고 대선 때에도 전달됐다고 합니다. 지금 확실히 액수가 나온 건 대선이죠. 그래서 지금 이 통일교가 대선 자금으로 윤석열한테 2억을 갖다 바쳤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걸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지난 2022년 총선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400억이 넘는 당시 이 대선 선거 자금, 선거 비용 보전 다 개원해야 합니다. 아마 통일교 때문에 국힘당이 파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선입니다만 이게 총선까지 번질 수가 있는데 총선과 대선을 합치면은 대략 1,000억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돈을 통일교가 국힘당에 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윤석열한테 투표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총선 앞두고 통일교 신자들을 다 끌어모아놓고 정신교육까지 시켰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통일교 신자들이 국힘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국힘당 이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되게끔 조작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 지금 여러 군데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내부 고발도 있고요.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물, 물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윤석열에게 돈도 주고 조직도 주고 사람도 주고 지지도 주고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들이 이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을 중간에서 매개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건진이죠. 자, 그리고 이 건진 법사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차례는 누가 보더라도 한학자입니다. 지금 통일교의 2인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현재 감옥에 가 있죠. 다음 순서가 한학자인 건 뻔합니다. 감옥에 가 있는 그 윤모 씨, 그 윤모 씨는 통일교 관련된 얘기를, 증언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하죠. 자, 지금 통일교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게 이재명 정부니까 이재명 정부를 잡아뜨리면 특검 수사가 중단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특검하고는 싸우기 힘드니 이걸 뭐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툴 수는 없으니 정치적으로, 아니 내란을 일으켜서 사실상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재명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내란입니다. 통일교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윤석열의 난에 이어서 통일교의 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교는 자작극을 펼친 거고요. 그 자작극에 동원된 사람이 뉴트 깅그리치라는 20년 전 미국 하원 의장이었던 겁니다. 깅그리치 20년 전에 미국 하원 의장을 했었어요. 트럼프 클린턴이죠. 클린턴.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이 깅그리치니까 클린턴이 언제적 대통령이야? 예, 그렇죠. 20년 전 아닙니까? 20년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하원 의장을 했던 20년 전 하원 의장 깅그리치를 소환해가지고 돈을 쳐 발랐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저 이상한 칼럼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저 칼럼을 미국에서는 별 영향력이 없으니까 국내로 수입을 해 들어가지고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흔들겠다는 거지. 이 개새끼죠. 통일교는 이제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얘들은 이제 반역자입니다. 중국으로 치자면 과거 백년교도 같은 것들이죠. 중국은 거의 3000년 동안 이른바 백년교도의 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중국을 괴롭혔던 백년교도의 난과 비슷한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네, 통일교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깅그리치는 왜 그랬을까? 돈이 궁해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돈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나라 내정에 지가 뭘 한다고, 깅그리치 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뭘 한다고, 생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새끼가 갑자기 왜 지랄인데 왜 그랬을까요? 깅그리치는. 자, 이 깅그리치 같은 애는 또 나름 자신의 이익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깅그리치하고 트럼프가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트럼프가 몰락하게 되면 깅그리치도 좋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깅그리치는 미국 극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몰락하면은 깅그리치 역시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현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자, 혹시 이 얘기 들으셨나요? 자, 바로 어제입니다. 미국 연방항소 법원이 이 트럼프의 관세 관련해서 관세 관련 이거 긴급 명령이죠. 관세 관련 긴급 명령이 위헌이다. 트럼프의 관세 협상은 위헌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기사는 불법이다라고 났는데 정확하게는 위헌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관세 협상을 하고 관세 그 세율을 정하는 거 요거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모든 세금은 의회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정하지 않은 세금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관세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미국은 관세 때문에 생긴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미국에 수입되는 이 차에 세금을 잘못 매겼다가 미국 독립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됐든 그냥 세금이 됐든 미국은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매길 때 반드시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세율까지 다 정해야 돼요.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는 외국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상 권한을 대통령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가 트럼프한테 관세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의 모든 관세 협상은 무효예요. 트럼프는 긴급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 관세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긴급 명령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미국 연방 법원의 태도인 거죠. 물론 대법원이 남았습니다만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건 뭐 전문가까지 갈 필요도 없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도 트럼프의 이 관세에 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실제로 이 소송,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무효 소송,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 국내에 있는 12개 주에서 냈어요. 미국은 52개 주가 있는데 그 52개 중에서 12개가 트럼프의 이번 관세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위헌, 무효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어요. 트럼프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생쇼 해가지고 관세 협상했는데 그거 다 무효야. 예. 자, 만약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 역시 트럼프한테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릴 경우 사실상 트럼프는 탄핵을 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트럼프 아마 대통령직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을 하면서 위헌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가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개작살이 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빠이빠이죠. 예, 상황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미국 공화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트럼프는 현재 위기입니다. 그것만 위기냐? 보니까 트럼프 건강 이상설도 있더구만요. 지금 트럼프가 건강이 이상하다, 심지어 치매에 걸렸다, 또는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다, 뭐 그런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언론에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언론을 사흘씩이나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트럼프 건강 이상설이 나와요. 건강 이상설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권력에 심각한 누수가 생겼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잘 아세요? 예, 바이든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역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향후 남은 대법원의 판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깅그리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그 흔들림, 트럼프의 이 지도력 누수를 어떻게든 좀 막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권력, 그러니까 미국 극우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재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요, 매번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할 때마다 외국과의 관계를 어떤 그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런 적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젤렌스키죠. 젤렌스키가 왜 미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생모욕을 당하고 갔겠습니까? 그 무렵에 트럼프가 맨 처음 관세 정쟁을 시작했고, 관세 정쟁 시작하자마자 반발이 엄청났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흔들렸어요. 그러자 젤렌스키를 불러와가지고 그 생나쇼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남아공 대통령이라든지 브라질 룰라라든지 하여튼 트럼프는 자신이 곤란한 입장에 있을 때마다 외국 정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통일교가 있는 거죠. 통일교는 그런 면에서 매국노입니다. 이런 걸 보고 외환이라고 합니다. 외환. 외국으로부터 분란을 끌어들였다. 외환입니다. 전쟁을 끌어들인 건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으나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외환죄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악하죠. 예. 자, 살아남으려는 통일교의 발악. 글쎄,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속도감 있게 통일교를 확 그냥 좀 후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